동화 속에는 늘 예쁘고 똑똑한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주를 키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왕비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왕비는 늘 배경으로만 남아있죠. 마치 아무 역할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조선에서 왕비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주인공으로 불러주지 않았던 조선의 왕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왕비가 되려면 가장 먼저 세자빈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10살 안팎 전국에서 간택이라는 이름의 선발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에 기꺼이 딸을 보내려는 집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순간 그 집안은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니까요. 실제로 조선 500년 동안 세자빈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왕세자가 일찍 죽거나 세자 자리가 다른 왕자에게 넘어가거나 하루아침에 궁에서 쫓겨나는 일도 허다했죠. 두 번째 길은 후궁에서 왕비로 올라서는 경우입니다. 왕비가 사망하거나 폐위되었을 때 관례에 따라 선택됐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만든 인물이 숙종과 장희빈입니다. 숙종은 왕비를 폐위하고 후궁이던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다가 다시 왕비에서 끌어내리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사랑과 정치에 따라 흔들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궁궐안은 완전히 뒤집혔고 왕비라는 존재 자체가 전국을 흔드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숙종은 후궁이 다시는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왕비의 거처는 경복궁 한가운데 교태전, 중앙전이라 불린 이곳에서 왕비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정점에 섰습니다. 궁 안의 모든 여성, 왕족의 아내들,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전부 관리해야 했죠. 여기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입니다. 그녀는 질투 대신 질서를 택했습니다. 후궁들을 존중했고 아이들까지 맡겨 키웠죠. 덕분에 궁 안의 분쟁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만큼은 냉정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미련 없이 내쫓았죠. 왕비는 조선 왕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50개가 넘는 국가 행사를 총괄했고 수백 명이 모이는 연회도 직접 챙겼습니다. 양로연, 잠업의식, 침잠내에 1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는 일. 문제는 왕과의 만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죠. 날짜는 제조상궁이 정하고 관상감이 하늘을 살폈습니다. 비, 천둥, 일식, 월식, 조상제사 하나라도 걸리면 취소. 심지어 그 밤에도 수많은 궁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왕들은 왕비보다 후궁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 왕비와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규칙과 의무로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날짜도 절차도 감정도 모두 통제된 관계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후궁에게 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비를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사랑하던 아내 단경왕후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그녀를 궁에서 내보내야 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내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중종은 평생 단경왕후를 잊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인왕산 기슭에 붉은 치마를 걸어 멀리서라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권력보다 사랑이 약했던 시대, 그 시대가 남긴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왕비의 진짜 전성기는 왕대비가 된 이후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국가의 도장은 잠시 그녀의 손에 들어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직접 다스렸죠. 조선 역사 상당 기간 동안 실제 권력자는 왕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왕비의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동화는 없었죠.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공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왕비였습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던 화려한 왕관 뒤에는 평생을 규칙과 의무 속에서 버텨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자주 불리지 않았던 조선의 왕비들. 그들은 권력을 누린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대신 견뎌낸 사람들이었죠. 이제 역사를 볼 때 공주가 아니라 왕비부터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왔던 조선의 진짜 얼굴을 함께 깨달아 봅시다. 구독은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